반갑습니다. 신혼미TV의 봉대표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도 그 의뢰를 받아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화물차 타시는 분들은 엄청 많죠. 그리고 뭐 12인승, 15인승, 카니발 이런 차들 타시는 분들한테 완전 희소식입니다. 자동차 검사하는 거 지긋지긋하죠. 1년에 한 번씩 해서 너무 자주 돌아오는 거예요. 돈도 자주 내야 돼. 그리고 시간 내서 가야 돼. 혹시나 검사에서 탈락이 됐을 때 다시 또 정비를 해서 돈을 들여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걸 국토교통부에서 1년 주기를 2년으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박수 치십시오. 이거 환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게 완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한다고 해서 그냥 차를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가 점검도 좀 하면서 차량을 관리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저 같은 신호정비 유튜브한테 영상을 촬영을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저는 공익적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차 관리는 잘 해야 됩니다. 내만 안전한 게 아니라 남들도 안전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검사에 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영상 시작합니다. 시작! 자, 여기는 자동차 검사소에 왔습니다. 저희 공장 바로 밑에 있는 곳이고요. 부산시 지정 검사소고요. 정말 검사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상임만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상경비의 홍영석입니다. 저희 검사하고 있는 곳이고요. 안 좋은 것도 있으면 부적합은 아니지만 합격이 된 부분이라도 뭔가 미흡한 차에 자기 차주분들이 몰라셨던 부분 다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보면 검사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검사 장치들이 되게 많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많은 검사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에서 불합격하는 원인들이 보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적합된다는 게 큰 것도 있지만 네. 보통 보면 되게 단순한 게 제일 많습니다. 네. 보통 보면 이제 등화장치 앞에 헤드램프, 테일램프, 번호등 번호판 등. 네, 번호판 등 그런 게 이제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 각이 안 맞는 각이 안 맞는 헤드램프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많은 브레이크. 게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성능이 안 좋은데 그냥 타고 다니시는 거네요. 네, 그거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는 기계로 하니까 이 무게에 이 정도의 브레이크량이 측정이 돼야 안전하게 타고 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보통 차주분들은 그냥 타고 다니시는 거 익숙해지니까 자기 차에 1년이면은 지금 LED, HID 이런 거는 거의 반영구니까 괜찮은데 벌브 전구들 보통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또 휴즈 때문에 더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연식이 되면 될수록 맞죠. 브레이크가 약한 경우도 약하니까. 본인이 부주의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모르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유차들이나 오래된 차들 매연, 배기가스 이런 것도 좀 원인이 있습니까? 신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연이 불합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죠. 그 이제 연식이 좀 됐거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새 저간장치를 다는 차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는 없는 편이고 브레이크하고 그다음에 불법 튜닝 그리고 이제 구조 변경 불법으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구나. 예, 요즘에는 이제 자기 인증 튜닝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혼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불법인데도 이거는 자기 인증이 되는 거다.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도 많이 걸리고. 예. 자,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이런 장비는 검사할 때 차 하는 하부를 장비입니까? 보는 거. 차 하부 그냥 점검하는 겁니까? 예. 점검해서 뭐가 이상이 있는지 봐주는 거고. 이 장비는 이제 전조등 테스트. 조사 각을 보는 거고 밝기나 각도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이제 앞에 게 이제 속도계가 이제 그 차 안에 속도 미터랑 그 다음에 실제로 측정되는 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뒤에 건 브레이크 이게 브레이크 성능을 검사하는 기계 이거는 매연 측정하는 장치. 이제 매연이 나오면은 여기서 흡입을 하고 이거는 이제 흡입해서 여가하는 장치. 흡입해서 여가해서 이게 여가를 해서 나오는데 여가해서 그러니까 매연이 나오는데 그거를 밖으로 그냥 대기 중에 노출을 못 시키니까 여기서 흡입을 해서 이 파이프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그 기준에 적합한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런 장비. 맞추고 요게 이제 배출가스 그러니까 휘발유나 LPG 가스 그런 걸 또 측정하는 장비. 이게 바람 나오는 것도 뭡니까? 이게 매연 측정 기계. 여기서 측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매연을 모으는 거고. 이건 측정하는 거고, 요거는 매연을 모아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여기가 이제
매연 측정할 때 구동을 해야 되니까. 구동을 예. 할 수 있는 장치. 예, 구동하는 차들은 이제 구동하고 구동 못하는 이제 사륜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검사를 하고 끝나네요. 그렇죠. 카메라가 다 녹화가 돼가지고 국토부에나 이런 데 전송이 바로바로 된다면서요. 촬영을 다 하고 그거를 이제 전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검사소 가가지고 불법으로 튜닝해 왔는데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맞죠? 그렇죠. 검사 통과를 시켜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리고 뭐 데이터도 다 저장이 다 돼서 저장이 전송이 되고. 제가 장비 하나하나 얘기를 듣고 탈락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 많이 차들 하는데. 관리도 자기가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이나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차 불러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검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뭐가 안 좋다거나 바로 뭐가 알수 조금 있으니까. 안 좋아지니까 이거는 미리 손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뭐 저희가 하면서도 왜냐면 저희는 이제 비슷한 차들을 많이 하니까 맞죠.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검사소에 와가지고 어떤 이유로 그 검사가 탈락이 많이 되고 하는 원인을 들으니까 검사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검사소에서 얘기를 듣고 오셨죠. 우리나라가 해외보다도 기준이 깐깐했대요. 해외도 보통 뭐 2년마다 한 번씩, 뭐 2.5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저희 나라는 계속 꼬박꼬박 1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이 완화된 이유가요. 우리나라 차가 뭐 해외 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내구성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수명도 오래 가고 뭐 브레이크 수명도 오래 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국토부에서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를 해줬다고 합니다. 참 아무튼 차를 잘 만들어준 것도 감사한 거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2년으로 완화해준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 차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스스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검사를 받기 전에도 그렇고 자가로 점검을 어떤 거를 해야 차를 좀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네, 검사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차 관리를 잘 안 하면 안 되겠죠. 차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차 관리 잘하는 방법에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JH모터스 대표 송성윤입니다. 네. 일단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큰 건 아니고 우리 이제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짧습니다. 이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타 제품으로 지금 현재 제가 비유를 해놨는데 요 보시면 이제 점압 플러그라는 게 있습니다. 요 점압 플러그, 그 다음 요 점압 코일, 기름이 유입이 됐을 때 이 우리가 안에서 불꽃을 튀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보통 한 10만 킬로 내외 한 번씩 점검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짧게 제가 카트리지가 한 게 있습니다. 요 카트리지는 뭐냐면은 우리 디젤 차량들의 모든 적용이 될 수 있는 그 이제 연료 필터라는 거입니다. 이 필터 같은 경우는 보통 차종이 한 3만에서 5만 정도의 교환을 원하시는데, 그리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안에 불순물이 좀 차 있으면 얼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으로 디젤 차량들은 꼭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가스도 중요하잖아요. 엔진에 열을 식혀줘야 되니까. 그렇죠. 냉각수 같은 경우에도 부동액과 일반 수돗물이나 이거를 비율을 이게 얼지 않기 위해서는 7대3 비율로 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뭐 저 강원도 지역이나 위쪽에 너무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뭐 한 80% 정도 섞어도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7대3 비율을 섞으면 가장 그래서 이렇게 예방하기 좋습니다. 부동액이나 냉각수를 잘 채워놔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 차는 말리보라서 뒤쪽에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또 앞에 이렇게 보통 있죠. 앞에 그렇죠. 여기 이렇게 여는 게 요 있죠. 앞에 라디에이터 캡이 네, 따로 그런 있어서- 것도 조금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습니다. 오일보다는 브레이크 오일이 보통 여기 있죠. 예. 웬만한 다- 차들은 브레이크 오일은 여기 앞쪽에 그렇죠. 있습니다. 맞죠? 브레이크도 중요하고, 차주가 꿀팁을 드리자면 보통 요즘에는 손으로 당기는 것보다 사이드 우리가 풋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풋 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가 힘을 약간의 한 5에서 10kg 정도 힘을 가했을 때 이게 좀 빡빡하다 싶으면은 사이드가 잘 듣는 거고, 근데 흐물흐물하게 좀 밟힌다, 그러니까 약하게 밟힌다면 그는 사이드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사이드 브레이크 말고 그냥 브레이크는요. 일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오일을 보는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요 브레이크 오일이 안에 가까이 보시면은 이 농도 자체가 지금 엄청 탁합니다. 살짝에 한번 찍어 보면 지금 색깔 자체가 농도가 약간
검붉은빛이 납니다. 네. 원래 브레이크 오일은 투명색 또는 노란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 차 자체는 지금 현재 브레이크 오일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을 조금 잘 해줘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안전을 책임지는 타이어 아닙니까? 타이어는 어떨 때 교환해야 됩니까? 타이어는 간략하게 보시면 요 안에 100원짜리 이수진 장군이 있습니다.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수염이 보이시죠? 보이죠. 이 수염이 완벽하게 다 가려져 있으면은 트레드가 좋은 거고, 좋은 거고. 절반 정도 있으면은 한 50% 남아 있는 거고, 아예 수염이 다 드러난다. 완전히 트레이드가 다 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어는 보통 그래도 안전에 관련되는 거니까 한 3-40% 정도 되면 교환하는 게 맞겠죠? 그 정도 되면은 교환을 권고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 수염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따라서 타이어 점검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검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 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좀 금지총료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죠? 예. 사실 저도 판검도서 정비공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법안이었습니다. 승합차들, 그 다음에 포타 이런 차들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면서 검사 주기가 짧아졌어요. 그래서 자가 점검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국민들의 서민 안정화를 위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를 해줬어요. 해외보다 깐깐한 기준을 봤던 거를 완화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뭐다? 자가 점검은 알아서 해야 된다. 생각보다 브레이크, 엔진 누유 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 헤드램프 불 잘 나오는지 항상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안전도 있잖아요. 거기에 내 새끼, 내 부모도 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는 꼭 내가 알아서 점검을 잘 하시길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문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택을 받은 차들이 좀 있습니다. 비삼용 차부터 해서 승합차, 화물차 여러 개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나뉘어 있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영상에 화면에 자료사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보통 신차 나오고 나서 4년 정도 지나고 다음에 이제 2년마다 받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검사에 대한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승합차 타시는 분들이나 화물차 타시는 분들은 보통 뭐 한 신차 나온 지 뭐 1, 2년,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바로 검사를 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국민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거를 마련해줬으니 국민들은 각자 알아서 자가점검을 하자가 제가 이번에 만든 영상의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각자 점검은 그래도 알아도 하시고 그래도 카센터들 가까운 카센터는 한 번씩 가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호정비의 봉대표였고요. 감사합니다. 신호정비였습니다. 안녕. 국토교통부 파이팅!